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가랑비가 내려가지고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여기는 나무 밑이라 비가 좀 덜 오거든요. 6월 19일 8,000명이 넘었어요. 6월 19일 금요일 네팔 상황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팔 코로나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봉쇄로 인해서, 이 럭다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양이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19일 저녁에요. 오늘부터, 지금은 오늘은 20일입니다. 20일인데 항상 이제 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녁 10시부터 오전,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걷는 것하고, 그리고 사람들 차를 태우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동을 갖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행 금지가 생겼어요. 그 소식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426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8,274명이고요. 6월 18일 목요일날 600명대가 늘었는데 19일날은 400명대로 떨어졌네요. 다행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6월 19일 현재 지역사회 32명, 해외 유입 17명 포함해서 49명이에요. 한국은. 네팔은 426명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12,306명이고요. 네팔은 8,274입니다. 한 5,000명도 차이 안 나죠? 5,000명 차이 안 나면은 하루에 평균 500명 는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한국하고 같아집니다. 네팔이 의료 인프라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치자 많이 나왔어요. 216명 나왔습니다. 네,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216명 나와서 1,402명 나왔습니다. 완치자가 5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확진자에. 안 그러면은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망자는 변함없이 22명이고요. 집중치료도 많이 늘었습니다. 202명 늘어서 6,850명. 그리고 격리 중인 인원도 빠졌습니다. 6,754명 빠져서요. 109,461명이 됐습니다. 네, 내일 모레쯤이면 격리 중인 인원이 10만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6,231건 했습니다. 6,000건 넘겼네요. 그래서 16만 1,749건의 PCR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426명에는 카트만두가 3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들어서 카트만두가 지금 50명이 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도 잠깐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가장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와 있는 디스트릭트를 지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데는 러흐타하라는 곳입니다. 러흐타하는 1,105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러흐타하는 프로빈스 5에 속하는 거고요. 1,000건이 넘었어요. 디스트릭트 하나가. 말하자면은 지금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낸 카트만두에서 1,100건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디스트릭트에서 1,105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디스트릭트는 더일레쿠입니다. 더일레쿠가 725건, 까날리 프로빈스에 있는 건데 이주노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고 굉장히 건조기후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인디아 가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25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까필바스투가 680건, 그리고 요번에는 프로빈스 2로 넘어가네요. 살라히에 553건. 살라히 같은 경우도 인도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살라히 디스트릭트가 553건, 마호따리가 500건, 방케가 329건, 수루켓이 298건입니다. 네, 200건 넘은 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군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정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상위 5개인가는 지금 아직도 럭다운이에요. 못 다닙니다. 지금 카트만두나 좀 이렇게 감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럭다운이 시작이 됐지만은 많이 감염이 확산된 지역은 다 지금 밀봉해서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신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네팔 보건부는 7월 중순까지 4만 명의 확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만 명에 맞춰서 침상 준비하고, 그리고 의료 인력 준비하고, 4만 명 중에서 중증 환자를 한 5%로 추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이제야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밝혔으면은 굉장히 조심했을 것 같은데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4만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3,000명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했는데 그게 국민들 겁주는 거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19일 날 나온 소리는 4만 명 내기 나왔어요. 예, 또 다른 단신입니다. 신두팔족 디스트릭트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1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9명이 해외 송환자입니다.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9명이 떴어요. 반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해외 송환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해외에서 PCR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는데도 이 확진이 또 뜨는 거 보면은 해외에서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가짜일 수도 있고요. PCR 테스트를 한 게. 자, 하여튼 또 다른 단신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밀려있는 샘플, 면봉 채취한 거 있죠. 냉장고에 있는 거. 프로빈스 1에 지금 1210개가 냉장고에 냉장 보관 중이랍니다. 그래서 프로빈스 1은 샘플 수집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프로빈스 2는 더 많아요. 프로빈스 2는요 1164개가 냉장고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3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PCR 테스트는 못하고요. 더 이상 냉장고에 집어넣을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빈스 3은 3000개가 밀려 있고요. 냉장고에. 프로빈스 4 간다키는 1600개, 프로빈스 5는 7999개, 프로빈스 6는 3200개, 프로빈스 7 극서부죠 3319개가 지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92개의 면봉이 정부 공인 21개 실험실에 냉장고에 있습니다. 3만 개, 하루에 6,000개 하면은 한 6일이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프로빈스 7 같은 경우는 실험실이 없어요. 실험실이 할 수가 없어 갖고 지금 카트만두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던 거
민간 실험실, 연구실 참여시켜야 돼요. 뭐 3주씩 밀려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계속 뭐 PCR 테스트 이거 뭐 6,000건 몇 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밀려 있는 데이터인데 그게 어디는 뭐 열흘 전 거, 어디는 3주 전 거 이렇게 되는 데이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지금 이게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잡고 있는 건지 놓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잡아요? 데이터가 이게 의미가 없는데. 네,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의 기사 제목은 국가 봉쇄로 인해 네팔 사람들이 덜 먹는다. 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팔 농무부에서 지난달 WFP 세계 식량 기구죠. 세계 식량 기구가 지원을 하고 호주 정부가 같이 돈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이름은 네팔의 생계 식량 안보 및 취약성 설문조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요, 네팔 가정의 4분의 1이 예전보다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6%는 먹을 음식이 절대 부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제7 프로빈스 극서부죠. 거기가 가장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까날리가 6 프로빈스가 6 프로빈스. 그리고 프로빈스 2. 지금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지역이 딱 이 지역입니다. 딱 프로빈스 2, 까날리, 그 다음에 프로빈스 7. 이 세 지역이 이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이 지역은요, 7개 프로빈스를 전국적으로 표본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16 가구의 표본을 채취해서 전화 면접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코비드-19과 국가봉쇄로 인해서 네팔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년 전 네팔 인구 통계 및 건강조사 센서스에 따르면 4년 전 그 당시 460만 명이 불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그 가족의 10%가 안전하지 않은 음식, 뭐 상한 음식 뭐 이런 거 되겠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가구는 식품 가격을 더 높게 주고 취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봉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식품 안전성이 더 낮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구의 7%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영양실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4년 전의 조사보다 영양실조 데이터가 2%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4년 전에는 5%였다는 얘기네요. 영양실조가. 그리고 또한 이 영양실조는요, 특히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하고 여성은 대부분 앞서 얘기한 극서부 제7 프로빈스와 까날리 프로빈스 그리고 프로빈스 2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식량 불안이 더 커진 이유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국가 봉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봉쇄로 경제 위기가 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10가구 중에 한 가구 10% 정도 되네요. 소득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식량 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1일 임금 노동자와 그리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비농업 노동자의 4분의 1은 소득원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은 농장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기 농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원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또한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일 임금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일당, 하루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11%가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주노동자가 있는 가정하고 환자가 있는 가정하고 일일 임금 노동자하고 그리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정 형태가 실질 소득이 가장 감소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그 가정 중에 55%는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해 먹는다고 대답을 했고요. 44%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키운 농작물을 먹고 소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가구 4분의 3 정도가, 말하자면 이제 한 75%가 되겠죠. 식량 재고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42% 정도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량 불안이 한 달 넘게 간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가구들 한 반 정도 되겠네요. 대충 식량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화조사에 따르면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의 절반은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말하자면 걸어가지 못하게도 하고 거리가 멀고 그러면 시장을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런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비드 19 위기가 네팔에서 더 많은 소득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식품을 시장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잠재적 위험성이 앞으로도 많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식량 재고가 고갈이 된다면은 기존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취약성이 낮았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여튼 이상은 그 네팔 농무부가 WFP와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한 생계, 식량 안보 및 취약성 설문조사 보고서고요. 네팔리 타임즈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피부로 와닿는 게, 제가 가끔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막 양배추가 막 킬로에 15루피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은 어차피 수요 공급 법칙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쌓였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농산물이 많이 공급됐거나 혹은 소비를 안 하거나. 많이 공급될 리는 없죠. 지금 럭다운인데 소비가 안 된 거거든요. 소비가 안 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지를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고, 만약 오지 않았으면은 왔었더라도 안 사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야채 가격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안 사 먹는구나,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졌구나를 저도 이제 시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내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7시간이네요. 걷기를 중지했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1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넉다운이 있는 가운데 좀 약간 사람들이 해이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내무부,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걷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서 부드러운 넉다운을 시행을 했는데 정부는 국가봉쇄 관리에 대한 안전표준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의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내무부는 보안 당국과 77개 디스트릭트 행정사무소에 엄격하게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코로나 감염에 대해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관리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내각 회의에서는 부드러운 넉다운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연방 하원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완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살라히, 라우타하, 까필바스투, 더일레쿠를 제외한 73개 지역에서만 개인 차량이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승객을 운송시키는 것이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식, 장례식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사회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기관과 지방정부는 직장이나 공공기관, 기타 장소 외출할 때 최소한 2m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15명 이상 모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공동운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물품이나 사람을 운송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체나 공장을 포함한 작업장에서도 한 곳에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금 그 전에 이 야간 통행 금지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 지역 간의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디스트릭트에서 저쪽으로 사람들을 유상 운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된 거죠. 뭐 걸어서 가는 거는 지난번에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막 3일 걸어서 뭐 5일 걸어서 수영 쳐서 이렇게 초반에 막 돌아왔었잖아요. 그때도 걷는 거는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와갖고 지금 3개월 넘은 이 시점에 와가지고 걷는 거 통제하고 차량 통제하고 이미 뭐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보고 뭐 이미 뭐 디스트릭트가 지금 74개 디스트릭트 다 지금 뭐 번진 상태고, 남은 것은 무스탕하고 오컬둔가하고 러스와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사람들이 걸어가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하여튼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뭐 또 늦은 게 지금이라도 또 시행하는 게 어찌 보면은 또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착잡합니다. 착잡하고요. 뭐 보건부에서 3,000명 얘기하던 보건부에서 4만 명을 얘기하고 앉았으니, 그리고 새로운 조항이 또 나왔어요. 그 200명이 안 된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부드러운 넉다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트만두도 마찬가지죠. 카트만두도 이제 50명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200명이 되면은 다시 넉다운을 하겠다라는 조항도 같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딱 나와도 200명 딱 되면 요이 땅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뭐 내부에 발표하면은 막 또 시민들이 시위하고 막 이러면 또 풀어줘야 되고, 되게 이게 그 뭐랄까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팔은. 하여튼 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제 8,000명 됐고요. 한국은 12,000명. 한 5,000명? 5,000명도 안 되는군요. 한 4,500명 차이 나요. 안전하게들 계시고요. 내일은 좀 좋은 소식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